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치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민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구강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 양치질을 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식후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그 평생 해오신 양치 습관이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양치질이 건강에 해롭다니요? 평생 식후마다 양치를 하라고 배웠는데요? 네, 바로 그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치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하는 양치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박상철 할아버지 7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구강 관리에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매 식사 후 빠짐없이 양치질을 하시고 치실도 매일 사용하셨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치아가 시리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해요. 제가 평생 이렇게 치아 관리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수록 이가 시리고 흔들려요. 왜 그런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 박 할아버지의 잇몸은 많이 후퇴해 있었고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어 시린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증상이 오랜 시간 너무 열심히, 너무 세게 하신 양치질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양치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충분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보다 어떻게 양치질을 하느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 범낭질이 얇아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강한 힘으로 세게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키고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김영희 할머니 72세는 치아 미백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미백 치약으로 열심히 양치질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치아가 극심하게 시리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더 하얀 치아를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검진 결과 김 할머니의 치아는 미백 치약에 들어있는 강한 연마제로 인해 범낭질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치아를 보호하는 범낭질이 얇아지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신 양치질이 실은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올바른 양치 방법과 구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면서도 치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양치질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구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죠.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배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밝은 미소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이종구 할아버지 75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딱딱한 칫솔로 힘껏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게 닦아야 이가 깨끗해진다고 배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료실에 방문하셨을 때 할아버지의 잇몸은 심하게 후퇴해 있었고
치아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 왜 이렇게 세게 닦으셨어요? 원장님, 저는 깨끗하게 닦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거였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잇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했던 잇몸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축되고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더 빨리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이 부분은 범낭질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충치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또한 세게 닦을수록 치아 표면의 범낭질도 점점 마모되어 결국 치아가 약해지고 시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원장님, 저희는 어떻게 양치질을 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칫솔부터 바꿔보세요. 부드러운 모의 칫솔, 즉 소프트 또는 울트라 소프트 칫솔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양치질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강하게 앞뒤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위아래로 닦아주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박정희 할머니 68세는 이 방법으로 양치질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서 과연 이가 깨끗해질까 의심했어요. 근데 정말 시린 증상도 줄고 잇몸 출혈도 없어졌어요. 전동 칫솔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압력 센서가 있는 전동 칫솔은 너무 세게 닦으면 알려주기 때문에 적절한 힘으로 닦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동 칫솔도 부드러운 모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양치질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닦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게 닦으면 잇몸에 부담이 됩니다. 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닦으면 시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치약입니다. 치약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미백 치약이 인기가 많은데 이런 치약 중에는 강한 연마제가 들어있어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영숙 할머니 71세는 미백 치약을 3년간 사용하셨는데 치아가 너무 시려서 찬물도 못 마시게 되셨습니다. 치과 검진 결과 할머니의 치아는 연마제로 인해 범낭질이 많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범낭질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범낭질은 자연스럽게 얇아지는데 여기에 강한 연마제 치약을 사용하면 더 빨리 손상됩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어르신들께 저마모성 치약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치아를 적게 마모시키는 치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약 양도 중요합니다. 광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칫솔 전체에 듬뿍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콩알 크기만큼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의 치약을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생겨서 제대로 닦기 어렵고 치약 성분이 잇몸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린 이가 있으신 분들은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치약은 시린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용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하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칫솔과 치약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구강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치질 시점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 얼마나 빨리 양치질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즉시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오해입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에 해롭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이신 최동철 할아버지 69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으로
식사를 마치자마자 항상 바로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신 음식을 드신 후에는 치아가 썩을까봐 더 서둘러 양치를 하셨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치아가 점점 얇아지고 시려서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을 위해 과일도 많이 먹고 그때마다 바로 양치질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이가 약해졌을까요? 이유는 바로 산성 음식과 양치질의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과일, 와인, 요구르트, 토마토, 식초가 들어간 음식 등 산성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치아 표면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부드러워진 범낭질이 더 쉽게 마모되어 손상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침은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치아 표면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 회복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에 더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양치질을 해야 가장 좋은가요?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침은 자연스럽게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식사 후 바로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일부 제거하고 산성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불소가 함유된 구강세정액을 사용해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양치질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 구강 건강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침입니다. 침이 우리 입 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치아를 보호하며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침에는 치아를 보호하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초기 충치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구강건조증을 겪게 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이 마르고 불편해지는 증상이죠. 제 환자 중 이재호 할아버지 77세는 최근에 구강건조증으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목이 칼칼해서 밤에 자다가도 여러 번 깨곤 하셨죠. 게다가 갑자기 충치가 여러 개 생겨서 당황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평생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긴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재호 할아버지의 경우 복용하시는 고혈압 약이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침 분비량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져 충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구강건조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신 건강에도 좋고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침 분비도 촉진하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껌을 씹기 전에 치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중에는 인공 타액 스프레이나 젤 형태의 구강건조증 완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물로 인한 구강건조증이 심각하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마세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세정액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구강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양치질 방법, 치약 선택법, 양치질 시점,
그리고 구강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입속 건강이 어떻게 우리 전신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잇몸 질환이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박명수 할아버지 82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잇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박 할아버지가 꾸준한 치과 치료와 관리를 통해 잇몸 상태가 개선되자 심장 상태도 함께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심장 혈관의 동맥 경화를 촉진하거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0%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잇몸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사이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연구들에서 잇몸 질환과 치매 사이의 연관성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원장님, 그럼 잇몸 관리만 잘해도 이런 심각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모든 질환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잇몸을 포함한 구강 건강 관리가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구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구강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고 세게 문지르지 말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전동 칫솔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저마모성 불소 함유 치약을 선택하고 치약은 콩알 크기만큼만 사용하세요. 시린 증상이 있다면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사용하세요. 셋째,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질하세요. 그 사이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씹거나 필요하다면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석 제거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과 음료는 줄이고 단단한 과일과 채소, 유제품 등 치아와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저의 35년 진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 김영철 할아버지 85세는 75세의 잇몸 질환으로 저를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치료와 관리,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치아로 건강하게 식사를 즐기고 계십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과도 깨물어 먹고 딱딱한 견과류도 즐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김영철 할아버지처럼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기르시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도 계속 즐기고 밝은 미소도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오신 양치 습관이 실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치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30%가 자연 치아를 모두 잃고 의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나이 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운명은 아닙니다. 저의 가장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이순자 할머니 92세는 지금도 자신의 치아로 식사하십니다. 물론 몇 개의 치아는 잃으셨지만 20개 이상의 자연 치아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순자 할머니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원장님, 나는 젊었을 때부터 치아 관리에 신경 썼어.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정보가 없었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이 나이에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순자 할머니처럼 늦게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외에도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틈새는 음식물이 끼기 쉽고 칫솔만으로는 닦기 어렵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이런 틈새를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조구 관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임플란트, 브릿지, 부분 틀니 등 치아 보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조구 주변을 특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구 주변은 음식물이 끼기 쉽고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에게 보조구 관리 방법을 상세히 물어보시고 지시대로 관리하세요. 셋째,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약해진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저작 활동은 턱뼈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식감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되 극단적으로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물 부작용에 주의하세요.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여러 약들 중에는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다섯째, 구강 운동을 해보세요. 입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은 씹기 기능과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기, 입술 내밀기, 혀로 구강 내부 마사지하기 등의 운동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강 건강은 어느 나이에서도 관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입속 건강이 곧 여러분의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